그래서 주말마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그걸 또 앞에서 아멘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거기 공당의 대표가 달라고. 두 번째 뽑은 것은 그 외에도 워낙 오랜 시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오정현 목사님도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상원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계속 저를 후원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순복교회 이영 목사님은 서명한 것만 벌써 50만 개 이상을 서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청와대 사회수석이 끝없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못 나왔으나 다 순교의 정신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초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곧 나오게 된다. 순교의 마음으로. 광화문에서 어떻게 순교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장경동 목사는 북한 주민 2천만 명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기 때문에 통하는 분이고 오랜 친구 사이를 알아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세습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명성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큰 교회죠.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큰 교회 이름을 거론했는데 제가 큰 교회들의 사정은 취재가 잘 안 돼가지고 기독교 독립매체, 개신교 독립매체 뉴스엔조의 이용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조 이용필 기자입니다. 네, 대형교회 목사님들인데요, 거론한 분들이. 네. 이분들이 광화문에 이 문재인 하야 집회에 나온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어제 각 교회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역시 이제 가짜 뉴스로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뭐라고들 하셨나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뭐 노코멘트 하겠다,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지금 거기를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습 문제로 한국에서 되게 시끄럽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50만 개 이상의 문재인 퇴진 서명을 가져왔다라는 그 취지로 발언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게 아니다. 예전에 이제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을 30만 부 이상 가져다 준 적이 있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 서명 용지가 아니다. 라고 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매주 있으니까요. 저희가 매주 이런 코멘트를 팩트체크하기 위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조 이용필 기자였습니다. 아무도 안 해서 뉴스 공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뉴스 체크하고 끝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맥방에 있었던 희생자가 헬기를 이용하지 못해 목숨을 잃게 됐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122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들어요. 힘들다기보다 이제 그 대형 사고 현장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좀 어이없는 실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아직 사망이 확정되지 않는 학생을 헬기로 금방 실을 수 있는데 헬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배로 다시 시간 이동시켰다. 마지막 순간에 이걸 만약에 실수로 합시다. 사망이 확정됐다고 이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억지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연결해서 더더욱 이해 안 가는 것은 이 당일 발견된 오후에 발견된 희생자들이 대부분 배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1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고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침몰 지역 상공에서 수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당일날 헬기는 팽목항에 다 대기하고 있고 당일날 오후에 수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침몰한 지역에서
뭐 10km 떨어져 있으면 그 수색 범위가 넓어서 나중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배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수색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BS의 류밀희였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시작부터 치는 소리입니다. TBS 대표님이 미쳤어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끝내려고 그래요. 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듣고 싶은 방송. 번이보다는 웃음을 택한 방송. 저품격 시사 만남쇼. 바로 골방 라이브! 것이 없었다. 함께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팬이었고 함께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멘토였으며 함께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꿈을 키웠다. 함께했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본 것이 너무 많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진범 이춘재 자백으로 인해서 8차도 본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당시 옥살을 했던 윤모 씨에 대한 재심 청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그것이 알고 싶어서 이 사안을 짚었는데 윤 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요즘. 요즘 많이 떴죠? 그렇죠. 아니, 박 변호사님은 초기 등장하실 때부터 화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언론에 등장 안 하시다가,
굉장히 세가의 주목받은 사건인데 이미 그 당사자는 20년 복역했죠. 네, 21년 1개월 복역했습니다. 야, 인생이 20년이면 한 3분의 1, 어린 시절 빼고는 3분의 1을 거의 다 보냈는데 가석방은 10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진범이 아니다. 이춘재 자백 외에도 네, 예. 진범이 아니다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직접 쓴 진술서가 아니라 당시 경찰이 대표였다 진술서 이런 내용이 있죠.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사건의 어떤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한 상태에서 대필 진술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로잡을 부분은 저한테 있고. 네, 좀 바로 잡아주시죠. 예, 어떻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 예. 대필 진술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대필 진술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만들어냈다는 의미인데 대필은 그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반이 받아들일 때는 예, 예. 그건 아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건이 발생한 때가 1988년 9월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윤모 씨가 근무가 된 것은 10개월 후입니다. 1989년 7월입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라는 사람을 탐문 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예. 근데 A 씨를 윤모 씨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윤모 씨가 만나서 A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물어봤고 처음에 참고인이었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모 씨가 어떻게 알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윤모 씨한테 좀 써서 달라고 하니까 윤모 씨가 내가 못 쓰니까 경찰이 써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윤모 씨의 동의를 받아서 그 대필 자술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후로 윤모 씨가 검거된 후에 이제 본인 스스로 자필 자술서를 3건이나 썼거든요.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불과 얼마 전에 8개월 전에는 대필로 쓰게끔 했던 사람이 스스로 자술서를 썼다. 예. 글을 잘 쓸 수 없는 분이 예. 이제 자발적으로 글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거된 후에 작성된 자술서 3건이 예. 자발적으로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 정황의 의미는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그렇게 글을 잘 못 쓴다는 게 그분이 어떤 뭐 장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살인의 추억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이 윤모 씨를 백광으로 많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서 직접 뭔가 지식이 부족한 건 맞지만 살아가는 지혜는 풍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뿐 초등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졸업하지 못했을 뿐 예. 이분이 지적 장애가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영화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저희는 경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강압에 의한 진술일 수도 있다. 작성.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모가 많이 거론됐어요. 이 채모가 당시에 발견됐는데 그때 당시 감정서를 보면 그 채모가 지금 거론된 윤 씨와 윤모 씨와 동일의 채모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함으로써 이게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들 많이. 맞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겁니까 여기서? 이 사건 당시 1989년입니다. 네. 윤모 씨가 검거됐을 때 저희 나라의 DNA 검사 기술이 도입된 것은 1992년입니다. 네. DNA 이전에는 지문이나 혈흔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지문과 혈흔과 별도로 예. 채모 감정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군요. 근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모 씨의 채모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당시 국가수 감정 결과인데 근데 감정 결과가 너무 단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판이 제기되냐면은 기술이 지금 훨씬 더 나아졌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과학으로 그 당시의 과학을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감정은 너무 성급했고 네. 그 근거도 부족하고 네. 지금의 과학으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 결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한계가 있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그 결론을 냈군요. 그 당시에 어떤 과학이 왜 그렇게 감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성급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던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오히려 윤 씨가 아니라 이춘재 씨가 근무했던 전기회사로부터 생산된 어떤 금속 물질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이춘재가 들어가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전기회사인데요. 네. 거기서 알루미늄, 망간, 티타늄을 다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춘재가 근무했던 회사와 더 연결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채무에서 나온 금속 물질을 분석해서 예. 근데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이춘재가 그 전기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시절 30년 전에 이 감정서로 단정한 것은 대단히 섣불렀다. 예, 국가수가 사과해야 될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장 검증에서 윤 씨가 소음압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1km 떨어진 거까지 가서 한밤에 담을 넘어서 범죄 현장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걸 재현해 봤더니 혼자서는 그 장애가 있으니까 담을 못 넘어서 지켜보던 경찰이 담을 넘는 걸 도와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담을 현장 검증 과정에서 넘었는지 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윤모 씨도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내 다리 상태로는 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넘었다 하더라도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담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윤모 씨의 다리 상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방문 턱이 있고요. 네. 방에 들어가면 또 책상이 있고 거기에 책꽂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분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그걸 다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어떤 소리 소문 없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장 검증 재현을 검사 앞에서 했거든요. 검사가 그 광경을 봤을 겁니다. 왜냐면 사진에 찍혀 있으니까. 저는 검사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 예. 오늘 좀 급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3분 후에 가셔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춘재의 진술, 이번에 나온 진술에 의하면 범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거 공개 안 하셨는데 공개하실 수는 없나요? 그 내용이 뭔가요? 제가 입이 그렇게 무거